여행 초보 파워 J의 첫 동남아 여행 준비. 시작부터 두 개를 샀어요. 그냥 카메라를 하나 더 샀어요. 압축팩에 무게까지 생각하는 저는 가볍게 사용하기 좋았던 거 걸고 다니기 하나 챙기고요. 더위랑 땀이잖아요. 비상용이고 RFID 차단이 가능한, 저는 이런 걸 좀 챙겨줘야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뷰티도 취급하는 유튜버로서 좀 챙겨, 이것도 하나 더 살 예정입니다. 제가 여행을 그렇게 즐겨 다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름 파워 J라고 생각하는데 여행에는 크게 관심이 없던 터라 막 여행 계획을 잘 짜는 스타일은 못 되거든요. 요즘에는 이것저것 해보면서 추억을 좀 많이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친구들이랑 첫 동남아 여행으로 세부를 가게 됐습니다. 짐을 싸야 되는데 2개월 전부터 쿠팡이고 테무고 쇼핑을 막 미리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검색하면 할수록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불편하다, 막 동남아 여행 필수템이다, 이렇게 하나둘씩 사다 보니까 지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여기 캐리어를 하나 샀다가 또 다른 캐리어를 사고, 카메라 뭐 가져갈지 고민하다가 그냥 카메라를 하나 더 샀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 초보 파워 J가 첫 동남아 여행을 준비하면서 산 여행 아이템들을 전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캐리어예요. 시작부터 두 개를 샀어요. 일단은 첫 번째 캐리어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해외여행이니까 큰 게 좋겠지 싶어서 브라이튼 제품의 신상으로 26인치 캐리어를 샀어요. 근데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캐리어를 남해 여행 갈 때 챙겨왔거든요. 약간 사전 체크용으로 남해 갈 때 일부러 세부 간다는 생각으로 짐을 많이 챙겼는데 20kg가 훌쩍 넘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타는 저가 항공사에서는 위탁 수화물을 15kg까지만 가능한데 얘를 챙기기에는 캐리어 자체가 조금 무겁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도 시작부터 거의 3분의 1을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kg라도 더 줄이고자 고민을 조금 하다가 같은 브랜드의 24인치 전면 오픈형으로 다시 구매했습니다. 이 캐리어는 금액대가 조금 있는 모델이었고 얘는 조금 저가 모델이라서 가격이 더 저렴한 만큼 이 제품은 ABS 소재라 실제로 보면 플라스틱 느낌의 내구성은 조금 아쉽지만 요즘 광고 많이 하는 전면으로 열리는 구조고 5cm 정도 확장이 되는 모델이라서 두 개를 실제로 비교해보니 26인치는 높이는 조금 더 큰데 폭이 좁고 확장되는 24인치가 체감 수납은 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면 오픈형이다 보니까 숙소에서 자리 차지도 덜 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많이 광고하는 제품이라서 저도 따라 구매는 해봤는데 뭔가 이렇게 디자인만 봤을 때는 얘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랑 가는 거라 실용적인 걸로 챙겨볼 생각입니다. 확실히 이게 스펙상으로도 한 2kg 정도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캐리어를 시작으로 짐을 압축시키기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 여행의 가장 큰 목표는 무조건 가볍게입니다. 저렴한 제품도 많았는데 굳이 금액대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한 게 이왕 사는 거 오래 쓰자 싶어서 브랜드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지퍼 부분이 진짜 짱짱해요.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라지 사이즈는 너무 커서 패딩 같은 거 넣기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M 사이즈랑 S 사이즈를 추천할게요. 그 중에도 M 사이즈는 뒷면으로도 물건을 넣을 수 있고 앞면에도 물건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앞면에는 메쉬 소재라서 안쪽에 어떤 제품들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라인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가벼운 제품의 라이트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옆면에 지퍼를 잠궈서 이렇게 깔끔하게 압축을 할 수 있어요. 압축팩에 무게까지 생각하는 저는 여행 초보가 맞는 것 같죠. 다음으로는 세면 파우치를 구매했습니다. 고리가 달려 있어서 욕실에 그대로 걸 수 있고 수납력이 좋아서 휘뚜루마뚜루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가벼운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안쪽에 최대한 클렌징 제품도 액체 대신 파우더형으로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일회용 타월도 챙겼습니다. 물놀이도 많을 예정이라 이렇게 수건을 여러 장 챙기면 부피와 무게가 부담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일회용 타월로 챙기게 됐고, 제가 이번에 남해 여행에서 미리 써봤는데 생각보다 크기도 크고 진짜 편했어요. 젖은 수건을 다시 캐리어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세부에도 그대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이 코인 타월도 크기도 진짜 작죠. 물을 살짝 먹이면 이렇게 커지고 또 금방 말라서 가볍게 사용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압축팩이랑 동일하게 브랜든에서 나온 원래 백이에요.
당연히 휴대용 선풍기도 이렇게 걸고 다니게 하나 챙기고요. 이게 초반에는 받았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열쇠 같은 거 떨어지면 안 되는 거 걸 수 있는 고리도 있고, 이렇게 RFID 차단도 되고, 앞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물티슈랑 보조 배터리, 동전 넣는 구간, 카드도 꽂고 현금도 나눠서 안쪽에도 지퍼가 있어서 여권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퍼에 고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잠궈 놓으면 도난 방지도 되는 가방입니다. 휴대폰까지 넣고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제가 보부상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었어요. 저처럼 이것저것 들고 다녀야 되는 남자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작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아크테릭스 헬리아드 모델을 구매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짐을 조금 더 많이 챙겨야 되는 나를 위해서 이 가방도 준비를 해봤고, 요즘 정말 많이 메고 있어요. 가볍기도 가볍고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냥 이 가방 안에 얘가 그냥 충분히 들어가는 수준이죠. 또 캐리어랑 별개로 카메라 같은 짐이 많아서 백팩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백팩도 스포츠 브랜드들이랑 고민을 했는데 다른 가방들보다 이 가방 자체의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어깨 밴드에 쿠션도 있고 메쉬 소재기도 하고 캐리어 손잡이에다가 끼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옆에 부분에 지퍼를 열면 가방을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앞부분에 지퍼 포켓 주머니도 있는데 여기 이쪽에도 수납을 할 수 있고, 여행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퍼를 열 수 없게끔 안전장치가 달려 있어요. 메인 부분도 버클을 한번 열면 메인 수납 공간도 이중 잠금이 되고, 이렇게 윗부분에 깨알같이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안쪽에도 등판 공간 있고 지퍼 공간 있고 메쉬로 구분 공간 있고 RFID 차단이 가능한 공간이 있어서 여권을 보관하기 좋겠죠. 아무튼 이렇게 브랜드 제품으로 세트로 색깔을 맞춰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포켓 티슈랑 작은 물티슈랑 대용 티슈까지 챙겼어요. 저는 원래도 가방에 물티슈랑 티슈는 좀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매한 게 한 장씩 소포장되어 있는 대용 티슈인데, 그리고 이게 동남아 여행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더위랑 땀이잖아요. 저는 되게 덥고 땀이 나면 여행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이 제품도 이번에 남해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땀도 닦고 즉각적으로 쿨링감도 주면서 보송하게 마무리돼서 이게 찝찝함을 줄이는 용도로 너무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다만 에탄올이랑 멘톨 성분이 있어서 피부가 예민할 수 있으니까 얼굴을 제외한 목이라든가 겨드랑이, 몸에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햇빛도 햇빛이지만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비도 막으면서 자외선까지 차단될 수 있는 우양산으로 챙겼어요. 이거보다 훨씬 가벼운 제품들도 많았는데 후기 보니까 바람에 뒤집어지고 부서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게와 내구성을 적당히 타협을 해서 골랐습니다. 휘뚜루마뚜루 가방에다가 넣어놓고 사용할 거예요. 밴딩이 넓은 편이라서 이렇게 막 감기가 편하더라고요. 예전에 작은 우산 샀다가 이렇게 접는 게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어서 이번에 고를 때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반영을 해서 골랐어요. 가방에 넣기에도 괜찮고 크로스백에도 부담 없이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 성격이 제대로 나와요. 저는 평소에도 집에서 비상상비약을 좀 구비를 많이 해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제가 동남아를 간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물갈이하고 배탈 나고 근육통 나고 몸살 나고, 그래서 이렇게 비상상비약으로 소화제랑 지사제, 감기약이랑 몸살약, 그리고 상처에 사용될 아쿠아 밴드랑 알코올 수압이랑 후시딘, 그리고 저는 원래 속쓰림을 조금 달고 사는 편이라 겔포스랑 숙취 해소제까지 챙겼어요. 그리고 쿨링되는 동전 파스를 챙겨서 뭐 근육통이 있을 때 붙여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휴족 시간처럼 발바닥이나 종아리에 붙여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챙겼습니다. 안 쓰는 게 제일 좋지만 저는 이런 걸 좀 챙겨줘야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기 기피제도 구매를 해놨는데 제가 이거 조금 찾아보니까 이런 시트로넬라 오일 함유가 된 제품보다 이카리딘 같은 유효 성분이 들어간 스프레이형 기피제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더 살 예정입니다. 가슴 마스크도 챙겨갈 거예요. 이거는 여행 중에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거나 비행기 안에서 사용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스크인데 여기 안쪽에 가슴용 패드에 물을 부어서 이 패드를 여기 마스크 안쪽 공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건조할 때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천을 해주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목베개까지. 얘도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파우치가 있고 세탁 가능한 커버가 붙어 있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다른 목베개들은 재질이 부드럽지도 않고 공기를 넣게 되면 단면이 좀 꺼슬거리고 따갑다고 해야 되나? 여기 옆에 펌핑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를 누르면 공기가 차요. 이것도 한번 미리 사용해 보고 싶어서 사용을 해봤는데 옆에 이런 식으로 뿔이 있어서 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다만 조금 덥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해요. 버튼을 누르면 편안하게 공기를 빼기에도 좋은 것 같고, 너무 저렴한 걸 사면 몇 번 못 쓸 것 같아서 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남아 여행 가면 꼭 가져가야 된다는 여행용 필터 샤워기. 그래도 제가 나름 미용업을 하고 있고 뷰티도 취급하는 유튜버로서 좀 챙겨봤습니다. 얘도 여행용이라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예요. 이건 집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베개 커버거든요. 또 여행 갈 때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베개에 걸 수 있는 홈이 있는 제품을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접어서 지퍼백 한 켠에다가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서핑이나 야외 활동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부시맨 워터프루프 선크림도 준비해봤습니다. 강력한 자외선 차단, 땀과 물에 강한 워터프루프, 피부와 산호초를 생각한 착한 성분.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건 스틱형 선크림으로 챙겼습니다. 밖에서 덧바르기에도 편하고 쿨링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서 챙겼어요. 선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많이 예민할 거라 작은 사이즈의 알로에 겔도 준비했어요. 친구들한테 하나씩 주려고 여러 개 구매를 했고, 저녁에 숙소에서 사용할 진정 마스크팩도 챙겼어요. 이게 리브나 브랜드가 피부과에서도 사용을 하고 뭐 샵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한테 이번에 또 사용해 보라고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번 여행에서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라인의 앰플이랑 크림을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이 챕터 3 라인이 웬만한 진정 성분을 적절하게 다 때려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행 가서 사용할 멀티 어댑터도 구매했어요. 70W 제품이고 각 나라별로 이렇게 어댑터를 사용하고, 여기 옆에 USB 타입이랑 C 타입 2개, 옆면에도 하나 있어요. 저는 휴대폰뿐만 아니라 카메라까지 충전을 해야 돼서 비교적 포트가 많은 제품을 준비를 했고, 근데 사고 나니까 보이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모직스의 슈퍼 베이글이라고 작고 가벼운데 멀티탭 형태의 여행용 변환기가 있던데, 여럿이서 여행을 가면 콘센트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 약간 살짝 후회 중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안 샀어요. 아직은요. 그리고 릴 케이블 충전선. 이게 충전선도 여러 개 엉키는 것도 싫고 막 정리도 안 될 것 같아서 릴 형태의 케이블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납작한 선이라 튼튼하고 고속 충전을 지원하면서 이게 한쪽을 뽑으면 한쪽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이렇게 깔끔하게 C타입 어댑터가 결합이 돼서 여행용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보조 배터리, 평소에도 무거운 걸 별로 선호하진 않아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초슬림 초경량 보조 배터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슬림하고 진짜 가벼워서 좀 이런 얇은 원래백에도 넣기가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거든요. 스트랩도 얘를 분리하면 C타입 케이블이에요. 그리고 고속 충전이 지원돼요. 이게 아이폰을 한 번도 완충을 못하는 제품이라서 얘는 정말로 그냥 비상용이고, 이번에 추가로 구매한 게 앵커의 1000A짜리 보조 배터리를 하나 더 샀습니다. 1000인데도 별로 무겁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가벼운데,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 많이 뚱뚱한 편이라서 좀 비교적 큰 사이즈의 보조 가방이나 백팩에는 이 제품을 들고 다닐 예정입니다. 또 얘가 좋은 게 물론 고속 충전 지원하고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정보들을 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옆에 또 케이블이 내장되어 있어서 진짜 얘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찹 깔끔하게 결합되는 게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 여행에는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가볍게 2개만 챙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슬리퍼거든요. 일반 크록스는 발등 부분 때문에 캐리어에서 은근히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납작하게 넣을 수 있어서 좋고, 얘를 위에 고리를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슬리퍼가 되는 거예요. 좀 사용을 해봤는데 막 착용감이 엄청 편하지는 않지만 저녁에 산책할 때 좀 휘뚜루마뚜루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금액도 한 5,000원 정도였나? 그리고 여행용 옷걸이, 이것도 깔끔하게 이렇게 파우치가 같이 돼 있는 제품으로 사봤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숙소에서는 옷걸이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동남아는 이렇게 수영할 일이 많잖아요. 그 젖은 수영복이나 다음날 입을 착장들을 걸어 놓을 친구들 것까지 여유롭게 챙겼어요. 쿠팡 쇼핑도 많이 했지만 테무 쇼핑도 많이 했거든요. 다른 분들께서 추천해 주신 완전 방수 보조 가방이 있는데 수영복 담는 용으로 그 가방도 챙길 거고, 혹시 몰라서 큰 지퍼백도 여러 장 챙겨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젖은 수영복을 며칠 동안 그대로 들고 다니면 냄새가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종이 형태의 세제도 샀습니다. 종이처럼 꽤 많이 들어있어요. 약간 비누 냄새 나요, 그냥. 그러니까 엄청 가볍고 부피도 거의 없으니까 한 장씩 꺼내서 간단한 여행 빨래용으로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신발 주머니 겸 비치백도 하나 챙기고, 기존에 이런 휴대폰 방수팩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쪽에 습기가 차가지고 영상이라던가 사진이 흐리게 나왔던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쵸? 이번에는 이렇게 케이스 형식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물이 샌다는 후기가 있어서 걱정을 조금 했는데, 제가 받은 제품은 또 남해 여행 가서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물이 들어오거나 카메라에 습기가 차는 문제는 전혀 없었거든요. 터치도 잘 되고 통화도 되고 이렇게 밑으로 충전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 원래 밑에 있던 스트랩이 이런 가벼운 스트랩이었는데 이거 사용하기에는 바다에서 놓치면 그냥 끝일 것 같아서 이렇게 물에 뜨는 부력 스트랩을 따로 구매해서 착용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분리도 되는 제품이라 이렇게 구매를 해봤어요. 그 여행이니까 영상을 정말 많이 남기고 싶어가지고 어떤 카메라를 챙겨갈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원래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가진 카메라 중에서는 액션캠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가 없어서,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여행용 카메라를 하나 더 사자.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즈모 액션 5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도 남해 여행에서 미리 사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 세부 여행에서는 이것만 사용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추가로 액세서리는 울란지 삼각대인데 이렇게 확장도 되고 세워둘 수도 있고, 가방 스트랩이 있어서 이렇게 부착을 하고 CRR도 촬영할 수도 있는, 가볍게 들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고, 이게 방수라고는 하지만 소금물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불안해서 부력봉이 달려서 물에 뜨는 방수 케이스를 구매했어요. 습기 차는 거 없이 선명하게 잘 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휴대폰이랑 액션캠이랑 지금 촬영하고 있는 DSLR 하나만 챙겨갈 거예요. 동남아는 밖에는 덥지만 실내는 또 에어컨이 세다고 외투는 꼭 하나를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유니클로에서 구매한 바람막이에요. 이게 포켓터블 제품이라서 작게 압축이 되는 모델이에요. 금액도 저렴하고 가볍기도 가벼운데 UV 자외선 차단도 되고 어느 정도 생활 방수도 된다고 해서 그 매장까지 직접 가서 입어보고 샀어요. 이번 여행의 목표인 가볍게 그나마 가장 충실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색깔도 예쁘고 핏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아요. 이거는 여행 아니더라도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여행 초보 티가 나는 게, 일본 여행 갈 때도 옷 무게가 진짜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처럼 초보 여행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볍게 말씀드리면 비슷한 디자인이더라도 면재질은 무겁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니까 가볍고 시원한 재질로 챙겨가려고 합니다. 같은 셔츠도 얘는 조금 더 도톰하고 무겁거든요. 같은 모자인데도 재질의 차이로 훨씬 가볍고 땀이 나도 좀 잘 마르는 제품들로 챙기면 알찬 짐들을 좀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 가기 2달 전부터 제 알고리즘이 이미 막 여행 짐 싸기로 도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들 보면서 한번 사놓으면 이제 계속 쓸 수 있는 제품들로 구매를 하려고 제 나름 엄청 신경을 쓴 거거든요. 뭐 어떤 게 필요했고 막상 가도 뭐 사용을 안 했는지, 다음에 여행을 다녀와서 기회가 된다면 더 나은 영상으로 정리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가는 세부 여행도 완벽하게 여행을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놀았구나 할 수 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 오는 게 목표입니다. 여행 초보 파워 J의 첫 동남아 여행 준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혹시 추천 제품이나 팁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진짜 짐 싸러 가보겠습니다.